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박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단돈 5천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한강뷰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런 시대가 정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STO, 즉 토큰 증권이라는 시스템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토큰 증권이 무엇이냐? 자산을 조각내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디지털 거래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박을 큰 통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반으로 쪼개서 반은 팔고 반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으로만 자를 수 있을까요? 뭐 16분의 1, 32분의 1,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마음껏 내가 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령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미술품, 주식, 원자재, 하물며 인간의 잠재력까지 토큰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큰화해서 내가 소액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 무휴로도 판매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도 다 살 수가 있고 중개자가 따로 필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지금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게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토큰 증권 시대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허무맹랑하게 그냥 이런 장점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의 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 아시죠? 지금 자산을 운용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한 해 예산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런 월가가 지금 굉장히 크게 토큰증권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본인들의 미래 먹거리로 지금 STO, 즉 토큰 경제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자산을 많이 거래할수록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산화 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쉽게 연중 무휴로 굉장히 많이 자주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남는 거니까 자산 거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들의 수수료 장사도 굉장히 커진다.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월가가 움직이고 진짜 엘리트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제도적 흐름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아, 진짜 세상이 진짜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아파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투자도 지분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의 종말과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이 기업화될 것이다. 라는 건데,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과거,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죠. 지금 과거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현재이기도 한데, 지금 아파트 투자는 가족이 아닌 이상 대부분 모르는 사람과 나눠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취득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지분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토큰 증권 시대가 온다면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 만큼 쪼개어서 토큰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내가 지분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10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그거를 100개의 토큰으로 쪼개면 한 개당 1억 원이 되겠죠. 그거를 1000개로 쪼개면 한 개당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쪼개는 게 가능을 해요. 만 개, 10만 개, 1억 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단돈 5천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개수를 쪼개서 판매가 가능을 하다. 이게 기술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코인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돈 5천 원만 있어도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1억 6천만 원 정도지만 단돈 5천 원으로도 쪼개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강남 아파트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돼요. 강남 아파트도 5천 원만큼 쪼개서 내가 그 5천 원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결국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분 투자가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 정말 자기 집을 그렇게 팔겠어?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업가가 당장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파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로 대출을 규제 때문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사업에 존폐가 달려있는데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두 번째 사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주택 구매 수요자인 거죠. 근데 아무리 연끌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부모님 돈을 다 합쳐도 내가 직장 근처에 있는 집을 사질 못해.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일부분을 토큰으로 미리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 토큰을 발행을 했을 때 나의 지분 일부분을 판매를 하고
그 부분만큼의 월세를 내가 지불을 한다던가 또는 5년이나 10년 후에 그 아파트 단지의 상승률만큼 내가 다시 값을 쳐줘서 사게 되는 그런 계약 조건을 걸어서 토큰을 발행해서 거래를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토큰 증권 시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으로 다 구현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하면 프로그래밍적으로 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을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업을 하든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든 뭘 하려고 해도 인간은 항상 돈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런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점이 많은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세를 옮겨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대출 규제로 너무 어렵고 맨날 서류 떼야 되고 뭐 은행 가야 되고 대출 거절당하고 소득 봐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토큰만 발행해가지고 내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수요가 생긴다니까요. 왜냐면 장점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토큰 증권은.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고 24시간 세븐데이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미국의 맨해튼에 있는 아주 좋은 부동산을 내가 5천 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거.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토큰 증권 시대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거고 이 토큰 증권 시대는 지분 투자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세 종말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월세가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사에서 나오듯이 월세 비중 처음으로 60% 넘겨 이게 데이터로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 되게 노리는 것 같아요. 전세를 월세화 시키려고. 전세 가격이 결국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갭 투자가 아주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전세를 악마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적 기조가 그러고 앞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게 뭐냐? 바로 토큰 증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에요. 토큰 증권이 메인이 되는 시스템에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지고 전세 종말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임대주택 비율이 왜 높아지냐를 봤을 때 토큰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는 월 배당 형식으로 정기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 상품을 토큰화 시켜서 판매하는 게 훨씬 수요가 많아지고 판매가 훨씬 용이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의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잠깐, 그런 월세 상품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뭐냐? 전세가 적어지는 만큼 월세를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더 적어질 것이고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월세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즉 전세가 줄어드는 구조적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됐고 여기에 토큰 증권까지 더해지면 임대 중심의 구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저의 전망인 거죠. 세 번째는 임대주택의 기업화인데요. 임대주택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월세 임대 수익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월세 가격도 지금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세 임대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글로벌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돈이 되는 시장에는 들어오겠죠. 결국은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월세 또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월세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고품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더 높은 프리미엄의 월세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전망하는 건데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이게 땡큐예요. 정부 본인들이 지금 공공임대라든지 뭐 민간임대라든지 최대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시장 자체가 임대주택 시장으로 좀 재편이 된다? 라고 하면 정치인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왜냐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완전 표랑 지금 직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임대는 그게 좀 덜하잖아요. 물론 월세가 많이 오를 때에는 정치인들이 위협을 받긴 하겠지만 주택 소유자보다는 덜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기업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쓸 것 같아요. 규제적으로도 좀 풀어주고 제도적으로도 좀 정비를 시켜주고 너네 임대할 거야? 그럼 들어와 들어와 우리 임대주택 좀 많이 공급해줘 하는 시장을 만들어줄 것 같다는 게 저의 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려는 사람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게 또 저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토큰 경제가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하고 만났을 때 되게 이점이 뭐냐면 기업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많이 크게 크게 한 번에 지어야지 적은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토큰으로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는 월세도 맞춰야 될 거고 건물을 관리도 해야 될 건데 그 기업형 임대주택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외주까지 다 계약을 따내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세상이 변할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상상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큰 증권이라는 거는 정말 금융혁신이라고 칭할 만큼 저는 확실한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에서는 강줄기가 이미 토큰 증권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월가 자체에서도 지금 토큰 증권에 굉장히 밀려고 하는 상황이고 블랙록도 본인들의 비들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이미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마 강줄기가 지금 이미 토큰 증권의 시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상은 너무 당연한 건데 속도의 차이인 거죠. 속도를 조절하는 건 결국은 정부의 규제거든요. 토큰 증권 시대라는 거는 전통적인 지금 시장과는 차별적인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 많이 봤었잖아요. 규제와 법적 제도를 정비를 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는 너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미국, 두바이, 일본 뭐 이런 선진국에서들조차 많이 부동산 토큰화 거래가 지금 실용적으로 또는 상용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샌드박스 규제 타파 혜택으로 좀 운영 중인 몇 개의 기업이 있긴 한데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좀 속도가 늦다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여기서 봤듯이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반대편으로 뗏목질을 해서 뭐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해도 그게 될 것이냐. 결국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토큰 증권 시대로 가게 될 거니 울며 겨자 먹기라도 아무튼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좀 앞을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좀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좋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멈추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